어제 제가 여쭤봤는데 1시간 이내로만 하시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 보니까 7시 35분인데 늦어도 8시 30분까지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받으셨죠? 예, 김장수자리. 사실 이건 새로 작성을 한 건 아니고요. 지난 6주기를 앞두고 3월 말경에 저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진상규명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아마 그때 다들 보셨을 거고요. 그러나 또 아무것도 없이 하려니까 조금 죄송해서 이 유인물을 한 장씩 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거의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차가 약간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앞에서 들으니까 앞에서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위기감이라든가 심지어 전시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가 다 100% 완벽한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마 지금 6월인데 6월 초죠. 6월 말, 그다음에 7월, 9월, 11월 이 한두 달 사이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중요한 지점을 파악을 해서 이 요구들을 더 구체화시키거나 또는 더 진일보시키거나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정된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요구는 아니다. 이것은 계속 앞으로 변화해야 되고 또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기에 또 공감을 하시면 같이 행동을 하시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수정이 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항상 같이 논의하면서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코까지 다 덮으세요. 불편하시겠지만.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한 30여 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30장 복사했다가 아까 와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60장으로 밀려와서 복사를 했는데 저희 가족협의회가 원래는 이번 주말 6일날 외부에 공개는 안 했지만 가족들 한 100여 명이 함께 봄나들이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봄이니까 한번 놀러 가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위기감 또는 긴박함 이런 것들을 가족들 역시 누구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 나갈까 그런 어떤 단합의 의미로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실히 확산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결국엔 이번 주말에 있던 행사 다 취소를 했고 가을로 연기를 하자 이렇게 어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좀 민감한 상황인데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마스크는 다 쓰고 저도 마스크 쓴 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모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구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끝내자라고 합니다. 2021년 내년 4월이죠.
공교롭게 내년 첫 주기는 잘 아시는 대로 과실치사라든가 직권남용과 같은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끝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2021년은 현재 정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물론 2022년도 있죠. 그러나 2022년 봄에 대통령 정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21년이 현재 정부의 마지막 임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좀 겹쳐 있는 게 바로 내년 2021년입니다. 현재 정부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함께 시간과 또 마음과 열정들을 모으셨던 지난 그 촛불 혁명 시기, 그 시기에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거리에서 함께 싸워주신 덕분에 정부를 바꿀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적폐 청산을 이제 모토로 내세우면서 이 정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것 가운데 또 중요한 하나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선거할 때부터 후보 시절부터 그것은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왔던 바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철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연거푸 거듭 해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입장은 바로 며칠 전에 나왔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었죠. 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그거를 제가 한번 카피를 해볼 거거든요. 이게 길지 않습니다. 전체 답변 영상 시간이 한 3분 조금 넘는 거고요. 전체 길이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윗부분에 보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걸 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민청원은 저희 가족협의회가 낸 국민청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국민청원의 주된 요구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담긴 국민청원이에요. 저희 가족협의회나 4.16연대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만들려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라고 하는 형식을 넘어서 그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간에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그 표현 그 표현이 갖고 있는 형식 직속수단이라고 하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일부 좀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용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나 그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르다. 그러나 어찌됐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이었고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답변이 나오기 얼마 전에는 청와대 쪽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의 답변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차 분명한 입장, 최소한 이 정도의 답변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답변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거듭거듭 요구했던 내용들은 사실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실망스러운 청원 답변이었다. 이런 게 이제 최근까지의 상황이었고
그러면 공소시효도 내년 4월이고 7주기도 내년 4월이고 또 내년은 현재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고 또 현재 정부는 거듭거듭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을 해왔는데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과연 이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정부 초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물론 지금도 그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과연 이 정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논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찌 보면 좀 한가한 논리가 아닌가. 만일에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검찰이 됐든 현재 정부나 청와대가 되었건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그랬을 때 사실 한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태 속고 있냐? 여태 믿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또 근거가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좀 한가하다. 한가하게 느껴진다. 못 믿겠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필요하면 싸우고 필요하면 견인하고 또 필요하면 항의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내년 4월에 끝나는 7년짜리 공소시효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소시효라는 표현보다는 7주기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7년짜리 공소시효 내에 그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아내고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정말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 전에 그 수사가 완벽하게 끝나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공소시효를 우리가 너무나 강조를 하다 보면 자칫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 4월이 지나면 이제 진상규명은 끝이다. 처벌도 못하는데 수사할 수 있겠냐? 검찰이 수사할 때는 처벌하려고 수사하는 건데 공소시효 다 지난 사건을 수사하겠냐? 그러니 이제 진상규명은 처벌을 하기 위한 진상규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그럼 살인죄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과연 살인죄로 처벌을 할 사람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까?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 살인죄로 지금 무기징역 복역을 하고 있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해서 1심 30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더 세져서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그런 주장도 합니다. 이준석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라면 태경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주장 물론 이런 거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죠. 이준석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을 받은 이유는 자기가 이 배에서 탈출을 하면 그냥 나가버리면 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다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탈출을 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라고 그러면 해경도 똑같지 않냐는 거죠. 이준석이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유는 그 선장에게 그 선원들에게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무는 해경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구조대원들에게도 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장과 해경이 다를 게 없다. 그러면 해경도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여태까지 어느 검사도 심지어 사참위에서도 이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또는 기소하려는 그러한 뜻이 전혀 없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몇 가지 분야가 있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냥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무슨 짓을 했고 또는 무슨 짓을 안 했느냐, 무슨 일을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수사는 더더군다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할 해경들도 기껏해야 과실치사 또는 뭐 직권남용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한 발 떨어져서 물론 지휘 책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청와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살인죄로 끌어다가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법 현실상 가능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7년짜리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선 더 이상 무언가를 더 수사해서 처벌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년 4월 지나면 이제 진상규명은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세월호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맞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아주 긴박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갖고 달라붙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취지에도 역시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내년 4월이 지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걸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사실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 7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그 전에 해야 된다. 100%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7년짜리 공소시효를 없애야죠. 고영인 의원님 와 계신데 국회에서 없애주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니 조사를 하고 싶어도 일개 특조위 그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관계 해산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따라서 만든 특조위인데 이걸 행정부가 지들 마음대로 없애버렸는데 그 당시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찍소리 한마디 못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리가 아닙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 조사를 하겠다는데 이걸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못하게 했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공소시효 중지 사유라고 봅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들으시면 말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검찰에다가 수없이 그런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국정원에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증거나 기록이 있을 텐데 그거 좀 보여달라고 내놓으라고 해도 누구 하나 그거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거 찾아내기 위한 뭐라고 한번 해봤습니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
그 가운데 7년 다 됐다. 이 얘기 과연 맞느냐? 정말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이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공소시효 없애야죠.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요구는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이번 21대 국회 총선 끝난 직후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계신 국회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몇몇 분은 그에 대한 어떤 공감, 충분한 이해는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오면 공소시효를 그런 취지로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소시효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진상규명 할 수 없다 이 말은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우리 스스로 진상규명의 시한을 정해놓고 그거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실주기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것을 실제로 내년은 임기 마지막 해면 아무리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정부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임기 마지막 해에 그것도 내년 초 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과연 이 행정부가 뭔가 새로운 그것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올해까지가 아닐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대 수없이 약속을 해왔고 현재 정부 장관들 다 약속을 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도 더 열심히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21대 국회 뭐 어저께도 고영민 의원님 그 장례식장에 뵙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부쩍 큰 어떤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또 이런 분들이 20대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일단 좀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그럼 이런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 할 걸 좀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요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청와대가 아니겠느냐. 좀 이따 이제 국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국회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의원들이 많다고 한들 결국엔 행정부의 권한으로 해야 할 일인데 뭘 자꾸 국회에다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국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국회 순서가 되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이 7주기 문제를 좀 어떻게 결론을 내고 싶냐면 이거 안산 이거 가족협의 이것도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주기라고 자꾸 못을 박는 이유는 뒤집으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7주기 지나면 너한테 기대 안 할 거예요. 7주기 지나면 우리가 너희들을 버릴 거야 합니다. 이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와 싸웠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정부였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즉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방해해서 못하니까 이 방해하는 것들을 일단 치워버리자 이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화문에 앞장서서 맨 앞에 서서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싸웠던 거거든요. 지금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책임 물론 정부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뭐 그 책임도 당연히 물려받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분명히 성격이 다른 정부이다 보니까 현재 정부의 주된 책임은 세월호 참사 자체의 책임이라기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진상규명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못하면 근데 그 책임도 우리가 요구한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책임이니까 그것을 안 한다면 또는 못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간단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지금 정부 말고 진상규명을 진짜로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정부를 찾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 7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을 줬어. 너희들도 약속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약속을 지켜. 못 지켜? 알았어. 7주기 지나면 우리는 너희들 포기. 사실은 이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진상규명의 시한과 진상규명의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한과 책임을 현재 정부에, 국회에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소시의 중요성과 그 절박함 100% 공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되지만 그러나 표현상으로는 저는 그래서 7주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세 곳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에 대한 요구, 두 번째는 국회에 대한 요구, 세 번째는 검찰 특수단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단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 이기 특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이기 특조에 대한 요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공론화시켜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참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서참위 위원 한 분하고도 밤에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나 국회에다가 내년 7주기까지 시한을 주었듯이 사참위에는 7월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7월까지 다음 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피해자나 시민들이 아무리 진상규명 해라, 조사 더 할 수 있는 방안 내와라,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내와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현재 1차적으로 진상규명의 사명을 갖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깊숙이 가장 첫 번째로 나서고 있는 게 서참인데 이 서참위가 분명한 자신들의 어떤 입장, 전망, 요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올해 12월 11일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만 쭉 가면 그럼 내가 피해자가 또 시민들이 아무리 요구한들 이게 과연 여론에 먹히겠느냐. 이제는 서참위가 그 역할을 해야 될 테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는 첫 번째 특검 요구하는 것이다. 일기특조에 의해서 특검을 2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2번의 특검 모두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특별법에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서참위가 특검 요구를 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통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안,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었던 그 법안에는 그 시한이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청을 하면 30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를 끝내야 되는데 만일 못 끝내면
즉 담당 상임이나 또는 법사이나 이런 데서 그 논의가 결론이 안 나고 통과를 못하더라도 30일 뒤에는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본회의의 패스트트랙 기간 11개월이 끝나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에 이게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30일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작품이죠. 뭐 그 외에도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두 개의 어마어마한 사회적 재난 참사를 조사하는데 현재 인원이 120명입니다. 일기 특조위 때 인원이 120명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만 다릅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직접, 그냥 진상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조사관들은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0여 명의 조사관들도 절반 가까이는 파견 공무원들입니다. 실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은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인원을 늘려야 한다. 두 가지 사회적 재난 참사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반영을 거의 시켰는데 막판에 그것도 120명을 다시 줄이는 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일기 특조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조건을 가진 사참위로 출발을 했죠. 달라진 상황이라고는 조직적인 방해는 없습니다. 일기 특조위에 비해서. 이것 하나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참위가 2월 10일이면 2년 동안의 활동을 끝내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12월 10일 돼서 문 닫고 끝나면 국민들이 볼 때에는 진상규명 끝난 겁니다. 특조위 3번을 만들었죠. 이게 특조위까지 3번 만든 겁니다. 검찰 수사 2번을 한 겁니다. 2014년에 하고 이번 검찰 특수니까 2번을 한 겁니다. 어느 사건을 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